대한민국 한 사단의 연병장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다. 사단장 정재훈은 여군 신병 강서연을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며 이곳의 법은 곧 나다 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대한민국 군 권력의 정점, 포스타 합참의장이라는 사실을. 제11기계 화보병 사단 화랑부대의 넓은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수많은 장병들이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운동장 중앙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상황을 응시할 뿐이었다. 앳된 얼굴의 여성 신병 하나가 거구의 헌병 2명에게 양팔을 결박당한 상태였다. 두려움과 고통이 뒤섞인 그녀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파리했다. 그 신병 앞에는 투스타를 단 사단장 정재훈 소장이 우뚝 서 있었다. 입가에 섬뜩한 냉소를 띤 그의 오른손에는 시커먼 스턴건이 쥐어져 있었다. 파지직 하는 기괴한 소음과 함께 전기 충격기 끝부분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어올랐다. 정재훈은 자비 없이 스턴건을 신병의 어깨 죽지에 짓눌렀다. 끄악! 여군 신병은 목이 찢어질 듯한 비통한 비명을 질렀다. 몸뚱이가 활시위처럼 굽어지며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곧이어 피부가 타들어가는 불쾌한 악취가 주변으로 퍼졌다. 정재훈은 흡족한 표정으로 기기를 거두며 연병장의 장병들을 향해 짐승처럼 소리쳤다. 똑똑히 봐라. 이것이 기강이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의 최후다. 이 부대 안에서 내 명령은 곧 하늘의 뜻이자 법이다. 광기 서린 체벌이 진행되는 장소에서 약간 비껴난 지점, 부대 외곽의 철책 너머, 칠이 벗겨진 화물차 운전석에는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 사내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 끔찍한 일련의 사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담고 있었다. 사내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끓어오르는 분노도 비치지 않았다. 그저 침착하게 점퍼 안주머니에서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단축키 1번을 꾹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연결된 음성을 향해 그는 염라대왕의 선고와도 같은 묵직한 어조로 속삭였다. 나다. 천둥 작전을 개시해라.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으뜸가는 권력자이자 군신군센이 자신의 금지옥엽을 짓밟은 광견을 처단하고자 지상계로 내려가겠다는 서늘하고도 끔찍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그 잔혹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 사단 위병소 인근은 평소처럼 고요하고 인적이 드물었다. 바로 그때 금방이라도 멈출 듯 덜컹거리는 엔진 소음을 풍기며 고물 1톤 트럭 한 대가 정문 쪽으로 접근해왔다. 파란색 차체는 도색이 다 까져 붉은 녹물이 슬어 있었으며 적재함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폐자재와 낡아빠진 공구들이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끼익 하는 마찰음과 함께 트럭이 위병소 초소 앞에 정차했다. 차문이 열리고 색이 바랜 청바지에 너덜너덜한 작업용 잠바를 걸친 중년 남성이 내렸다. 세파에 찌든 주름이 얼굴에 가득했고 양손은 새까만 기름때와 두꺼운 굳은 살로 덮여 있었다. 길거리에서 마주칠 법한 몹시도 궁핍하고 서민적인 아버지의 전형적인 행색이었다. 그는 근무 중인 앳된 하사관에게 다가가 쭈뼛거리며 웃어 보였다. 면회 접수를 하러 왔는데요. 제 딸이 여기 복무 중이라서요. 그의 말투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향한 반가움과 군부대라는 이질적인 장소가 주는 위축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싸늘한 멸시의 눈초리뿐이었다. 당직실을 나선 간부는 남자의 남루한 옷차림과 다 썩어가는 고물차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대놓고 미간을 구겼다. 군부대에 이런 똥차를 끌고 오면 어떡합니까? 무슨 고물상인 줄 아시나? 간부의 말씨에는 비아냥이 뚝뚝 묻어났다. 일단 신분증 내보시고요. 저 폐차 직전인 차는 부대 바깥으로 당장 치우세요. 아무나 막 주차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남성은 묵묵히 품속에서 해진 지갑을 꺼내어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의 본명은 강도윤. 지갑 한쪽 구석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히 웃는 아내와 꼬마 딸아이의 바랜 사진이 소중하게 끼워져 있었다. 강도윤은 모멸감을 주는 태도에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그저 눈에 밟히는 딸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 순순히 고개를 주걱거렸다. 예, 차는 밖으로 빼두고 오겠습니다. 그는 차량을 후진시켜 부대 담장 밖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그가 다시 정문 초소로 걸어왔을 때도 간부의 얼굴에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다. 자제분 성함이 뭡니까? 강서연. 참나. 소속 부대는 아시고요? 네, 신교대 수료를 마치고 3대대 쪽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대기하세요. 간부는 그를 밖에 세워둔 채 한참이나 다른 근무자와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끌었다. 이윽고 마지못해 수화기를 들며 연락을 취하는 모양새가 영락없이 노숙자를 문전박대하는 태도였다. 체감상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 멀리서 전투복 차림의 여군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딸 강서연이었다. 아빠. 서연의 표정에는 혈육을 만난 기쁨 이면에 묘하게 주눅든 기색이 감돌았다. 강도윤의 투박한 얼굴에 비로소 아빠로서의 온화한 웃음꽃이 피었다. 우리 딸, 그동안 별일 없었지? 그가 다정하게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려 손을 뻗은 찰나였다. 서연이 반사적으로 악하며 짧은 비명을 지르고는 상체를 뒤로 뺐다. 강도윤의 거친 손이 허공에서 대섰고 입가의 웃음기도 차갑게 식어버렸다. 무슨 일이야? 다친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아빠. 며칠 전 훈련 중에 살짝 부딪혀서 그래요. 서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변명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어색한 미소였고 강도윤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시선에는 짙은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강도윤은 집요하게 캐묻는 대신 딸을 이끌고 좁은 면의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낡은 보따리에서 서연의 입맛에 맞춘 반찬통들을 주섬주섬 꺼냈다. 이것 좀 먹어봐라. 많이 고단한가 보네. 턱선이 헬쑥해졌어. 강서연은 숟가락을 들고도 내내 침묵을 지켰다. 마치 밖으로 새어나갈 비밀을 억지로 삼키려는 듯한 태도였다. 강도윤은 묵묵히 밥을 넘기는 딸의 처연한 모습을 애처롭게 응시했다. 그는 오랜 세월 대군을 통솔하며 정점에 올랐던 군의 핵심 수뇌부였다. 상대방의 동공 흔들림만으로도 진위 여부와 심리 상태를 단번에 파악하는 베테랑이었다. 그런 그의 관찰에 따르면 현재 딸은 지독한 억압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음이 분명했다. 무심코 서연의 손목을 쥔 순간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무언가가 포착됐다. 걷어올린 전투복 소매 틈새로 피멍이 검푸르게 번져 있었던 것이다. 철렁하고 강도윤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서연아. 한없이 무거운 저음이 흘러나왔다. 이 다친 자국들 다 뭐냐? 아, 이게요. 훈련 뛰다가 긁히고 까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빠. 여기 선임들도 다 천사 같고 저 진짜 적응 잘하고 있거든요. 믿어주세요. 강서연은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강도윤은 꼬치꼬치 따져 묻는 것을 포기했다. 자식이 이악스럽게 감추고자 할 때는 이면에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음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딸을 궁지로 몰고 싶지 않았던 그는 그저 조용히 서연의 정수리를 쓰다듬었다. 아비의 투박한 온기에 서연은 참았던 굵은 눈물을 떨구었으나 끝내 진실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짧은 만남이 종료된 뒤 강도윤은 발걸음을 떼기 힘들 정도로 착잡한 심정을 안고 정문을 나섰다. 초조함에 떨던 딸의 동공과 시퍼런 상흔들이 가시가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운전석에 앉은 그는 쉽사리 엑셀을 밟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위병소 입구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뼈를 묻으며 수호해온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그의 분신과도 같은 자식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었다. 억장을 누르며 열쇠를 돌리려던 찰나. 똑똑. 누군가 보조석 유리를 급하게 두드렸다. 시선을 돌리니 처음 보는 사병 하나가 창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서연과 비슷한 또래의 동기병 같았다.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던 그가 황급히 말을 건넸다. 저기, 강서연 일병님 아버님 맞으십니까? 그렇네만, 자네는 누구인가?
사내 아이는 신분을 밝히는 대신 전투복 안쪽에서 자그마한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열린 차창 너머로 밀어 넣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안의 내용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사의 음성은 극도의 초조함으로 잘게 떨렸다. 서연이가 타겟이 됐습니다. 이 부대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강도윤은 얼떨결에 건네받은 서늘한 플라스틱 조각을 응시했다. 젊은 병사는 용건을 마치자마자 누군가에게 발각될세라 어두운 골목길로 주랭랑을 쳤다. 강도윤은 차 안에 붙박인 듯 움직이지 못했다. 손바닥에 놓인 조그마한 저장 매체가 마치 태산처럼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본능적인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파일 안에는 아비로서 절대 목격하고 싶지 않은 참혹한 진상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그는 비장한 심경으로 엔진을 깨웠다. 투박한 배기음이 진동하며 마치 끓어오르는 그의 맥박처럼 적막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다. 이제 그는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혈육의 상처를 눈으로 확인하고 경로한 맹수 그 자체였다. 그의 움켜쥔 주먹 안에는 적들의 목줄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누구도 감지하지 못할 만큼 은밀하면서도 파괴적인 피해 응징이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면회장 안은 숨막힐 듯 묵직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강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젓가락으로 고기 반찬을 집어 딸의 밥그릇에 얹어주었으나 그의 온 감각은 서연의 떨리는 어깨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서연은 밥알을 뒤적거리기만 할 뿐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녀의 두 눈은 누군가 엿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수시로 출입구 쪽을 힐끔거렸다. 서연아. 강도윤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무슨 험한 일 당한 거 맞지? 아빠한테 털어놓으면 안 되겠어? 그의 어조에는 찢어지는 부성애가 절절히 녹아 있었다. 군 수뇌부를 호령하는 철혈의 장군조차도 핏줄의 슬픔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아비에 불과했다. 강서연의 눈빛이 파도처럼 요동쳤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내뱉으려 애썼지만 끝내 목소리는 새어나오지 못했다. 그저 투명하고 굵은 눈물방울만 볼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녀는 입을 다문 채로 도리지를 쳤다. 도저히 사실을 고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에 하나 여기서 입을 벙긋했다간 본인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풍파에 찌든 무능한 아버지가 무참히 짓밟힐 것이 뻔해 보였다. 이 격리된 왕국에서 사단장 정재훈의 입김은 절대적인 법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아니라니까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빠. 서연은 흐느낌을 참아내며 앵무새처럼 부정했다. 아직 단체 생활이 피곤해서 그래요. 집밥도 그립고 진짜 견딜만해요. 강도윤은 침묵을 택하고 딸을 품에 안아주었다. 서연의 얇은 어깨가 갓 태어난 새끼 새처럼 바르르 떨려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눈치챘다. 헐렁한 야전 상해 속에 감춰진 복부와 등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폭행의 흔적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사례가 솟구쳤으나 그는 혀를 깨물며 화를 사겼다. 여기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딸의 공포심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그는 낡은 지갑을 털어 꼬깃한 지폐 몇 장을 서연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PX 가서 선임들이랑 냉동이라도 돌려 먹어라. 어깨 펴고 당당하게 지내고. 응? 아빠. 강서연은 그 쌈짓돈을 감히 챙기지 못하고 왈칵 오열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하루하루 공사장과 파지 줍기를 전전하며 얼마나 처절하게 모은 푼돈인지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찢어졌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서연은 붉어진 눈시울을 닦으며 부대 안으로 복귀했다. 강도윤은 딸의 형체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망부석처럼 그곳을 지켰다. 겉보기에 그의 낯빛은 평온했으나 두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피눈물과 함께 잔혹한 보복을 다짐하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정문을 벗어나 낡은 트럭 운전석에 몸을 실은 그는 곧장 출발하지 못했다. 스티어링 휠에 이마를 기댄 채 끊임없이 탄식을 토해냈다. 반평생을 바쳐 충성해온 국가와 군 조직이었건만 정작 사랑하는 핏줄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뼈저린 환멸감이 밀려왔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강도윤의 지휘라면 전화 한 통으로 사단 전체를 초토화시킬 권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하책 중의 하책이었다. 그랬다간 강서연은 합참의장 백을 쓰는 고문관으로 찍혀 남은 복무기간 동안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철저히 따돌림 당할 게 자명했다. 무엇보다 말단 간부 몇 놈만 옷을 벗길 뿐. 이 썩어 빠진 군기문란의 핵심 수계는 처벌을 피해갈 터였다. 그를 단죄하려면 빼도 박도 못할 물증과 정당한 심판의 근거가 절실했다. 상념에 닷새 빠져있던 와중 보조석 유리를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 그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창 바깥에는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은 일병 하나가 주뼛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서연과 같은 소대원인 듯 보였다. 무슨 일이지? 강도윤이 창을 반쯤 내리며 묻자 잔뜩 쫄아붙은 병사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저, 강서연 일병님 아버님 맞으시죠? 그렇네만. 저는 서연이 동기인 최민우 일병이라고 합니다. 최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건빵 주머니에서 작은 부속품 하나를 꺼내 들었다. 비닐 지퍼백에 밀봉된 초소형 USB였다. 제발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강도윤의 눈매가 매섭게 좁아졌다. 이 물건의 정체가 뭐냐? 강 일병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최민우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이는 현재 대대 간부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괘씸죄로 묶여서 매일 취침 시간마다 끔찍한 구타와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병사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저희는 보복이 두려워 방관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처럼 서연이마저 잃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 강도윤의 뇌리에 그 이름이 스쳤다. 며칠 전 야외 전술 훈련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 처리되었다고 서면 보고를 받았던 망자였다. 이 메모리 안에는 뭐가 담겨 있지? 이 미쳐버린 부대의 실체입니다. 최민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도윤의 거친 손바닥 위에 USB를 떨어뜨렸다. 지훈이의 유작입니다. 자기가 잘못되면 무조건 외부로 유출해서 참상을 폭로해달라고 남긴 증거물입니다. 강도윤은 깃털처럼 가벼운 금속 칩에서 천근만근의 중압감을 느꼈다. 이 귀중한 걸 하필 내게 넘기는 이유가 뭐냐? 서연이가 총대를 뗐으니까요. 걔가 우리의 유일한 구명줄입니다. 최민우가 훌쩍이며 대답했다. 무엇보다 아버님은 비겁한 저희와 다를 거라 확신했습니다. 덮어두고 도망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압니다. 바로 그 찰나 야간 순찰을 도는 당직 사관의 고함이 들려왔다. 어이, 거기 차단기 앞 누구냐? 화들짝 놀란 최민우가 몸을 확 낮췄다. 전 복귀해야 합니다. 제발, 서연이 좀 살려주십시오. 다급한 외침을 남긴 채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어두컴컴한 위병소 뒤편으로 뛰어갔다. 강도윤은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다. 움켜쥔 손안에는 생떼 같은 청년들의 피땀과 딸아이의 생사여탈권이 깃든 칩이 들어있었다. 이건 흔해 빠진 메모리 스틱이 아니었다. 입막음을 강요받는 군대라는 감옥 속에서 피 끓는 청춘들이 사선을 넘나들며 외부로 쏘아올린 처절한 SOS 신호였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거칠게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었다. 털털거리는 고물차의 배기음이 그의 터질 듯한 맥동과 얽히며 차가운 밤하늘로 흩어졌다. 이 순간부터 그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소시민 아재가 아니었다. 새끼의 피눈물을 목도하고 적들의 명주를 끊어버리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제왕의 귀환이었다. 그의 앞에는 그 어떤 군사법보다도 타당하고 치명적인 단죄의 흉기가 쥐어져 있었다. 거대한 철퇴가 내려쳐질 피의 숙청이 째깍째깍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그 거대한 태풍의 눈은 볼품없는 검은색 메모리 칩 하나였다. 강도윤의 트럭은 칠흑 같은 외곽 도로를 뚫고 수도 서울로 진입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한 차체 진동과 굉음이 난무했지만 그의 고막에는 아무런 소음도 닿지 않았다. 온 의식은 오직 주머니 속에 담긴 서늘한 진실의 조각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최민우 일병이 영창 갈 각오를 하고 넘겨준 폭로 자료.
억울하게 산화한 젊은 영혼의 유서. 지금 당장 갓길에 차를 대고 내용물을 열람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판도라의 상자가 보여줄 참혹함이 두려워 손끝이 떨렸다. 그 안에는 그가 일평생 헌신해온 군대에 썩어빠진 이면과 자신의 핏줄이 감내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부모로서의 끓어오르는 감정과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이 그의 가슴 속에서 세차게 부딪혔다. 그는 한동안 속력을 굽히지 않다가 사람의 발길이 뜸한 국도변 쉼터의 후미진 곳에 차를 세웠다. 엔진 소리가 멈췄다. 불현듯 닥쳐온 고요함 속에서 귓가를 때릴 정도로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는 뒷좌석 밑해진 담요 아래 은밀히 보관해둔 묵직한 회색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가방 내부에는 일반적인 화물 기사라면 만질 일조차 없는 최고 등급의 군용 암호화 단말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기기의 전원을 켠 그는 파르르 떨리는 손끝으로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 찰칵. 미세한 기계음이 마치 재앙의 문이 개방되는 소리인 양 서늘하게 귓전을 때렸다. 모니터에는 서너 개의 영상 기록이 떴다. 제목은 하나같이 숫자로 된 날짜뿐이었다. 그는 커서를 움직여 가장 과거 시점의 영상을 재생시켰다. 화면이 켜지는 찰나 강도윤의 전신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영상의 배경은 낯이 익은 부대 외곽의 폐기물 보관소였다. 몰래 설치된 소형 렌즈로 녹화한 듯 화면의 초점이 엇나가고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영상 한가운데에는 한 명의 사병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 주변으로는 다수의 지휘관들이 원을 그리며 서서 무자비한 린치를 가하는 중이었다. 퍽, 퍽, 퍽. 무거운 전투화가 사병의 복부와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찍는 파공음이 단말기의 오디오를 뚫고 적나라하게 울렸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병사의 신음 위로 사악한 조소가 덧입혀졌다. 이 자식 군기가 덜 빠졌구만. 뼈가 으스러지게 밟아버려. 그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자는 다름 아닌 해당 부대 총지휘관 정재훈 소장이었다. 그는 짝다리를 짚은 채 수하들이 한 생명을 벌레처럼 유린하는 참상을 마치 코미디 프로를 보듯 유쾌하게 감상하고 있었다. 강도윤의 두 주먹이 통제력을 잃고 경련했다. 거친 손마디 위로 굵은 핏대가 선명하게 붉어졌다. 기기 모서리를 움켜쥔 악력이 어찌나 셌던지 견고한 충격 방지 케이스가 찌직거리며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꽉 깨문 치아 사이로 턱관절이 튀어나왔고 이마의 핏줄은 터지기 직전에 풍선처럼 부풀었다. 곧바로 이어지는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 속 장소는 장교용 휴게실로 추정되는 밀실이었다. 정재훈 일당이 사병들을 협박해 갈취한 상납금을 계산하는 중이었다. 고액권 뭉치가 탁자 중앙에 수북이 쌓여 장관을 이뤘다. 이번 달 할당량이 영 시원찮네. 정재훈이 지폐를 튕기며 짜증 섞인 투로 뱉어냈다. 요새 놈들이 배가 불렀는지 눈치가 없어. 다음 달 기준액은 싹 다 2배로 뛴다. 액수 못 맞추는 새끼들은 숨통을 끊어놔. 연이은 영상 재생. 증거물들이 연속해서 넘어갈수록 강도윤의 안면에서는 인간적인 기색이 증발해버렸다. 그의 낯빛은 분노를 초월하여 얼어붙은 빙하처럼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 없는 석상으로 굳어버렸다. 허나 그 서늘한 껍데기 이면에는 천지를 뒤엎어버릴 거센 헬파이어가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다. 파일 안에는 상식선을 박살내는 기상천외한 부정부패 현장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신규 도입된 군용 차량의 부품을 폐기 직전에 중고품으로 몰래 교체한 뒤 순정품을 뒷거래로 처분하는 모습. 사병 몫으로 배정된 겨울철 보급품을 박스째로 빼돌려 불법 유통망에 넘기는 행태. 급기야는 부대 식비 예산을 횡령해 최고급 양주를 깔아놓고 그들만의 난잡한 연애를 즐기는 모습마저 찍혀 있었다. 이들은 국가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다. 제복에 탈을 쓴 최악의 마피아 조직이나 다름없었다. 강도윤은 애지중지 키운 여식 강서연 일병이 저 끔찍한 야수들의 둥지 한가운데 홀로 방치되어 있다는 현실에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다. 이윽고 마지막 동영상에 다다랐다. 해당 파일은 날짜가 아닌 지훈이라는 인명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강도윤은 바짝 타들어가는 입술을 죽이며 해당 파일을 실행시켰다. 재생이 시작되었다. 이번 것은 앞선 앵글과 다르게 이지훈 일병이 본인의 스마트폰 전면 렌즈로 스스로를 찍은 화면이 분명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헐떡이는 음성으로 읊조리듯 남긴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정말 두렵습니다. 절대로 알면 안 되는 비밀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정재훈 사단장이 태성 방위산업의 김 사장과 밀회하는 장면을 폰에 담았습니다. 불량품 방호 장구류를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검은 돈이 오가는 현장을 병사의 어조는 주체할 수 없이 진동하고 있었다.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날엔 내 목숨도 끝장날 게 뻔하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전우들이 젖단 종이장 같은 방호복을 걸치고 총알바지가 되게 내버려둘 순 없어. 클립이 일순간 암전되었다가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번 컷은 정재훈의 개인 통제실 내부를 은밀히 담아낸 것이었다. 정재훈이 이지훈 일병의 군복깃을 틀어쥐고 위협했다. 너 이 자식 뭐 엿들었어? 카메라에 뭐 담았냐고 이 씹새끼야. 맹세코 아무것도 모릅니다. 헛소리 마. 흔들리는 동공이 팩트를 부르고 있는데 정재훈의 억양에는 사리가 뚝뚝 묻어났다. 그래, 끝까지 잡아떼시겠다. 내일 예정된 실탄 사격이 참으로 흥미로워지겠어. 내 놈이 걸칠 그 신제품 방호복이 실탄을 방어해내는지 어떤지 목숨 걸고 테스트나 해볼까? 카메라는 그 시점에서 꺼졌다. 비극적이게도 그 이튿날 이지훈 일병은 사격장 내의 돌발적인 총기 오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흩어진 퍼즐이 하나로 완성되었다. 이것은 흔해 빠진 부정청탁이나 가혹행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기획된 끔찍한 타살이었다. 강도윤은 말없이 기기 화면을 내렸다. 탁. 미약한 파열음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정재훈 일당과 그들의 카르텔을 멸절시키겠다는 심판의 북소리가 담겨 있었다. 두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애도의 감정이 담긴 오열이 아니었다.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자책감과 권력자이면서도 참극을 막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뼈저린 증오였다. 부모로서의 슬픔이 걷어진 공간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최고사령관의 얼음장 같은 진노가 서려들었다. 지금 당장 지휘계통을 동원해 해당 사단을 공중분해시키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허나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이 녹화 파일 하나로는 맹점이 존재했다. 정재훈급의 고위 장성은 10중 8구 딥페이크라며 빠져나갈 테고 그를 스폰서하는 더 상선의 권력층이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해 전면 방어에 나설 것이 뻔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단서를 제공한 최민우 일병과 혈육 강서연의 목숨만 위태로워지는 꼴이었다. 그래서 그는 일말의 퇴로조차 허락하지 않는 촘촘한 그물망을 짜기로 작정했다. 정재훈 본인이 입으로 직접 악행을 실토하고 자발적으로 형장의 이슬로 걸어오게끔 판을 짤 심산이었다. 그는 겉옷 포켓에 구형 스마트폰 대신 특수 가방에 동봉된 군사위성 통신기를 집어들었다. 해당 기기는 그를 비롯해 극소수의 최측근 수뇌부만 공유하는 100% 암호화 통신망이었다. 단축키를 길게 누르자 통화 연결음이 짧게 이어지더니 수화기 너머로 각 잡힌 음성이 송출되었다. 필승, 이 본부장 대기 중입니다. 강도윤의 답변은 앞서 보여준 흔들림과는 판이하게 다른 냉기가 뚝뚝 흐르는 무자비한 사령탑의 톤을 띠고 있었다. 본인이다. 현 시간부로 11사단장 정재훈 소장을 포함해 그의 수족 노릇을 하는 전원의 동선을 24시간 밀착 추적하라. 휴대폰 통화 내역, 차명 계좌의 돈줄, 전날 저녁 접대 자리의 동석자 명단까지 샅샅이 털어. 단, 보안 유지가 생명이다. 철저히 극비리에 진행되는 섀도우 미션임을 명심해. 명받들겠습니다. 각하. 통신을 종료한 강도윤은 재차 화물차의 엑셀을 밟았다. 차량의 기수는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다. 그는 가면을 벗지 않고 이 판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관망하기로 했다. 정재훈 패거리라는 굶주린 늑대가 사랑하는 딸에게
최후의 송곳니를 꽂아 넣으려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이 도래할 때까지. 그리고 대망의 시간이 임박하면 일개 학부모의 신분으로 울분을 토하지 않으리라. 이 나라 무력의 정점의 선수장 강도윤의 권한으로 벼락 같은 징벌을 내려 저들을 잿더미로 만들 작정이었다. 칠흑 같은 암흑기가 탐을 올린 참이었다. 허나 그 지독한 밤이 거치고 나면 어떤 방해꾼도 막아설 수 없는 눈부신 심판의 아침이 찾아올 터였다. 피해 응징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재훈 소장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요 며칠 사이 정황이 심상치 않게 굴러간다는 섬뜩한 직감이 뇌리를 맴돌았다. 영내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듯한 이질적인 낌새가 포착되었고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정계 인사들과의 한라인도 묘하게 엇박자가 났다. 마치 형태가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사지가 결박당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신경증의 진짜 원인은 강서연 일병 때문이었다. 면회객으로 부친이 왔다 간 기점부터 그녀는 대놓고 항명하는 빈도는 줄였으나 동공에 서린 도끼는 한층 더 매섭고 서늘해져 있었다. 그 시선은 부대 내의 흑막을 낱낱이 간파한 채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발가벗기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이윽고 그 찝찝함은 최악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사조직 프락치를 통해 이지훈이 남긴 메모리 칩이 영회로 반출되었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해당 저장 매체의 최종 소지자로 의심받는 자는 다름 아닌 사망자의 동기 전후. 근래 들어 강서연과 수시로 밀담을 나눴던 최민우 일병으로 좁혀졌다. 정재훈의 뇌리에서 인과관계가 명확해졌다. 강서연. 그 독종 같은 년이 면회온 애비를 이용하던 뒷구멍을 파든해서 사단의 치부를 사회로 누출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이대로 시한폭탄을 방치했다가는 제 발등을 찍을 거란 계산이 섰다. 차제의 강서연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버림으로써 감히 지휘관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떤 말로를 걷게 되는지 영내 전체에 뼈저린 교훈을 남겨줄 참이었다. 날조된 징계 사유가 작성되었다. 장교 모욕 및 지시 불이행, 보안 자료 불법 반출 기도, 나아가 외부 선동 세력과 야합하여 부대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까지. 삼척동자도 웃을 억지 명분이었으나 이 폐쇄된 영지내에서 사단장의 명령은 곧 절대 헌법이나 다름없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귀를 찢는 경보음과 함께 전 부대원들에게 훈련장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병력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웅성거리며 긴장된 안색으로 도열을 마쳤다. 흙먼지가 날리는 광장 한가운데 마련된 지휘 단상 위로 정재훈 소장이 위압적으로 등단했다. 그의 낯빛은 울화통이 터진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시선에는 대상을 찢어밟길 듯한 사리가 맺혀 있었다. 전부대원 청취. 대형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그의 탁한 음성이 적막한 대기를 갈랐다. 본관은 금일. 유구한 전통을 지닌 우리 사단의 위상을 시궁창에 처박은 배신자를 처단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내란범 수준의 워딩에 대열 전체가 충격으로 동요했다. 군사경찰, 혐의자 강서연 일병을 압송해라. 정재훈의 호통과 동시에 건장한 체격의 군사경찰 요원들이 포승줄에 묶인 강서연을 재단 위로 난폭하게 내동댕이 쳤다. 호송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기색이 역력하게 입술 주변이 터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야전 상의는 엉망으로 뜯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굴복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 꼿꼿하게 기립한 그녀의 맹렬한 눈동자에는 정재훈을 향한 털끝만한 겁먹음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의자 강서연은 명심해서 들어라. 정재훈이 품에서 꺼낸 스크립트를 줄줄 읊기 시작했다. 기관은 일선 병력의 지휘를 이탈하여 매번 지휘부의 통제에 항명으로 일관했고 근거 없는 헛소문을 살포해 전우들의 단합을 저해했다. 나아가 외부 불순분자와 접촉해 사단 내부 문건을 반출하려 한 바, 이는 참수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반역죄에 해당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강서연이 악에 받쳐 절규했다. 저는 그딴 조작질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단지 팩트를 고발했을 뿐입니다. 주둥이 닫아. 정재훈이 손을 들어올려 그녀의 안면을 가격했다. 퍽.
내년에 더러운 새치열을 믿어줄 머저리는 여기 아무도 없다. 사령관인 본관이 직접 이 단상에서 내년에 살대배 군 규율의 무자비함을 새겨주마. 이내 그가 요대 부근에서 뭉툭하고 짙은 색의 장비를 뽑아들었다. 그 실루엣이 드러나자마자 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인원이 일제히 호흡을 삼켰다. 대테러 진압용 테이저 스틱이었다. 살상력을 갖춘 고전압 병기를 눈앞에서 마주한 것이다. 이것이 군대의 질서다. 정재훈이 악을 쓰며 장비에 전원을 올렸다. 빠직 빠지직. 금속 단자 끝에서 시퍼런 뇌전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번쩍거렸다. 하극상의 결말이 어떤 건지 똑똑히 봐둬라. 헌병대원들이 강서연의 어깨를 짓눌러 완전히 포박했다. 이 사단 영지 내에서는 내가 곧 제왕이자 규칙이야. 정재훈은 가동된 전기봉을 강서연의 쇄골 부위에 여지없이 꽂아 넣었다. 끄악! 강서연의 성대에서 짐승이 도살당할 때나 낼 법한 처절한 절규가 뿜어져 나왔다. 전류의 충격에 그녀의 전신이 새우등처럼 굽어지며 흙바닥을 뒹굴며 파들거렸다. 피부 조직이 그을리는 단백질 타는 악취가 모래바람을 타고 번졌다. 훈련병들은 그 잔인한 고문 현장을 외면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거나 두 눈을 질캉 감아버렸다. 주먹을 쥐며 부조리에 항거하고픈 이들도 있었으나 나서는 자는 전무했다. 권력에 대항하는 말로가 어떤 생지옥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각인당했기 때문이다. 정재훈은 군중이 내뿜는 공포심을 자양분 삼아 기괴한 환희의 웃음을 흘렸다. 아무래도 군기가 덜 든 모양이네. 파르르 떨림이 잦아드는 강서연의 옆으로 성큼 다가간 그는 지체 없이 늑골 부근에 기기를 쑤셔 박았다. 강서연은 한계치를 넘어선 고통에 괴성조차 뱉지 못한 채 타액을 쏟아내며 완전히 기절해버렸다. 이 미쳐 돌아가는 참상을 부대 외곽 철책선 너머 낡은 화물차 운전석에서 주시하는 인물이 있었다. 다름 아닌 강도윤이었다. 여식이 헌병대에 연행되었다는 급보를 접하고 엑셀을 밟아 현장에 당도한 터였다. 그러나 현재 그는 창밖으로 자신의 피부치이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동딸이 짐승꼴로 전기 고문을 당하는 상황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했다. 그의 안색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눈물을 짜내지도 악을 쓰지도 않았다. 흡사 희로애락의 감정선 자체가 거세되어 버린 강철 조각상 같은 낯빛이었다. 허나 무의식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꽉 움켜쥔 억센 양손은 그 악력을 이기지 못한 운전대가 찌그러지며 파열음을 내게 만들 정도였다. 피부 위로 도드라진 핏줄들이 독사처럼 사납게 붉어져 올랐다. 한계치가 뚫려버렸다. 애당초 더 자비심을 베풀 하등의 이유조차 소멸했다. 정재훈은 제 손으로 본인의 관짝에 못을 박았다. 잠복해 있던 군신의 절대적인 금기를 짓밟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강도윤은 소리 없이 외투에서 특수 단말기를 빼들었다. 곧장 한라인 1번 버튼을 꾹 눌렀다. 스피커 너머로 바짝 날이 선 대답이 흘러나왔다. 각하, 작전 개시입니까? 나다. 강도윤의 억양은 기이할 만치 평온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허나 그 건조한 음절 사이에는 국가를 갈아엎을 듯한 초강력 허리케인급의 진노가 응축되어 있었다. 핏덩이가 린치당하는 지옥도를 서리 내린 시선으로 관조하며 그가 사신과도 같은 명령을 하달했다. 현 시간부로 작전명 벼락을 결행한다. 무전기 너머 1초간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벼락 코드가 상징하는 군사적 파급력을 수신자 역시 뼛속 깊이 인지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강도윤의 통제는 속전속결로 이어졌다. 그가 내뱉는 음절들은 잠시 후 사단 영공을 찍고 강화할 압도적인 철퇴를 예고했다. 타깃은 11사단 영내. 현 시간부로 육상 및 공중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격리시킨다. 최정예 특수전 사령부 강습부대 및 수방사 기동 타격대를 총동원해 진입시켜라. 찰나의 호흡을 가다듬은 그가 마지막 지시를 하달했다. 그것은 썩어빠진 지휘관 정재훈에게 선고되는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처벌 지침이었다. 총책임자 정재훈 소장. 그 새끼가 발에 걸친 그 잘난 지휘관용 워커를 벗고 맨발 바닥으로 연병장 흙을 기어나오게 만들 때까지
쥐새끼 한 마리도 바리케이드 밖으로 통과시키지 마라. 통신 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었다. 여전히 단상에서는 이성을 상실한 정재훈의 악다구니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기립해 이 반골 같은 년아, 본관의 사형 집행은 아직 서론도 안 끝났다. 허나 그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 진정한 파멸의 사다리가 바로 지금 그의 정수리 위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가장 비참한 바닥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그의 진노는 그 어떤 재앙보다도 잔혹하고 맹렬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멸의 장막이 소리 없이 머리 위를 덮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진짜 군법이 어떤 것인지 곧 천하가 깨닫게 될 것이었다. 낡은 SUV 차량 내부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뜨겁고 무거웠다. 강도윤은 핸들에 몸을 기댄 채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액정 안에서는 딸이 갇힌 지옥 같은 상황이 라이브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난번 부대 방문 때 딸의 전투복에 몰래 꽂아주었던 작은 넥타이핀. 그것은 평범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국방부 특수부서에서 극비리에 개발한 초정밀 스파이캠 겸 오디오 송신기였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후의 생명줄을 쥐어주었던 것이다. 치지직거리며 영상이 심하게 요동쳤다. 기기 스피커 너머로 정재훈의 미치광이 같은 폭언과 함께 전기 충격기가 방전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터져나왔다. 이어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딸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아, 그 처참한 비명이 고막을 때린 찰나 강도윤을 지탱하던 이성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핏기가 가신 그의 안색은 밀랍 인형처럼 창백해졌으며 꽉 깨문 턱관절에서는 뼈가 으스러질 듯한 소리가 울렸다. 터질 듯한 경로에 그의 거대한 체구가 사시나무처럼 진동했다. 평생토록 헌신하며 수호했던 조국. 선량한 국민의 안위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그는 자신의 저몸은 물론 피와 땀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피로 지켜낸 이 땅에서, 그것도 군이라는 견고한 장벽 내부에서 그의 유일한 혈육이자 먼저 떠난 아내의 분신이 미치광이의 발길질 아래 야생동물처럼 짓밟히고 있었다. 더 이상 인내할 이유가 사라졌다. 아니, 애초에 자비를 베풀 가치조차 없었다. 부모로서 느꼈던 뼈에 사무치는 비애는 어느덧 대한민국 최고 군령권자의 얼음장 같은 사리로 뒤바뀌어 있었다. 그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진짜 통신기기인 암호화된 위성 단말기를 조용히 꺼냈다. 합참의장 전용인 그 검은색 기기에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극도로 긴장한 음성이 즉각 응답했다. 의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신망 반대편에서 대기하던 인물은 그의 가장 충직한 수족인 합참작전본부장 강민호 중장이었다. 강민호는 최근 며칠 동안 강도윤의 극비 지시를 이행하며 최종 공격 명령만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터였다. 나다. 강도윤의 음성은 소름 돋을 만치 가라앉아 있었다. 억양 속에는 분노나 슬픔 따위의 얄팍한 감정선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태풍의 중심부처럼 세상을 멸망시킬 듯한 소름 끼치는 정적만 아득했다. 내 아이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리는가? 강민호 중장은 지하 벙커 지휘 통제실의 메인 모니터로 강도윤의 카메라가 전송하는 라이브 피드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양주먹에 핏대가 섰다. 예, 의장님. 한치의 오차 없이 수신 중입니다. 알았다. 강도윤이 번쩍 눈을 떴다. 그의 안광은 한낱 필멸자의 것이 아니었다. 만물을 단죄하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절대신의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잔혹한 린치를 당하는 딸의 모습을 냉철한 시선으로 훑어보며 그는 마침내 멸망의 방아쇠를 당겼다. 현 시간부로 장명 번개 폭풍을 개시한다. 그 짤막한 지시에 통신망 너머 통제센터의 숨결이 일제히 떴었다. 번개 폭풍,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독단으로 기존 지휘 체계를 모조리 생략하고 국군 전체의 핵심 전투력을 빼낼 수 있는 최상위 군사 프로토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오직 도상훈련 워게임에서만 다뤄졌던 금단의 작전명이었다. 강민호 중장은 굳은 얼굴로 긴장감을 억눌렀다. 수명했습니다. 의장님, 타격 목표를 하달해 주십시오. 강도윤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의 차가운 명령은 조만간 부대 상공을 찢어밟길 벼락이나 다름없었다. 타겟은 제1보병사단. 지금 이 순간부터 해당 부대 외곽을 철통같이 에워싼다. 특수전사령부 소속 최정예 부대원들과 수방사 특임 헌병대 전 병력을 즉각 투입해라. 그 지시는 군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처사였다. 일개 보병사단 하나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거의 군단에 필적하는 핵심 전투 자원을 퍼부으라는 뜻이었다. 단순한 쿠데타 진압을 떠나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는 듯한 압도적인 선멸전이었다. 의장님, 그 정도 규모라면. 강민호 중장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자 강도윤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호흡을 잠시 고른 그가 섬뜩한 종지부를 찍었다. 그것은 정재훈 소장을 향한 끔찍하고도 치욕적인 파멸의 선고였다. 사단장, 정재훈 소장. 음성 속에 억눌린 짐승의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쓰레기 같은 자식이 핏발선 전투화를 벗고 맨발로 기어서 내 앞에 엎드릴 때까지 단 한 놈도 위병소 밖으로 살려보내지 마라. 지시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강민호 중장은 비장한 각오로 복창했다. 통신이 종료되자마자 지하 벙커는 완벽한 전시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수많은 영관급 장교들이 톱니바퀴처럼 민첩하게 움직였다. 특전사 지휘관 다이렉트로 연결해. 흑복 입은 대원들 전원 출동시킨다. 수방사, 특수 헌병대에도 하달해. 타겟 부대 인근 진입로를 모조리 폐쇄한다. 공군 조기경보 통제기 즉각 띄우고 부대 일대의 전파 방해 및 외부 통신망을 철저하게 마비시켜 한반도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살인 병기들이 단 한 명의 통제자의 말에 일제히 시동을 걸었다. 수도권 근교의 공수기지에서는 실탄을 꽉꽉 채운 특수 요원들이 군용 헬기에 탑승하느라 분주했다. 도심 외곽의 기동부대에서는 거대한 다목적 장갑차들이 육중한 굉음을 토해내며 진격을 개시했다. 거침없는 태풍이 마침내 그 거대한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본인이 짓밟은 사냥감이 한낱 힘없는 훈련병의 아비가 아니라 대한민국 무력을 통치하는 군신이라는 사실을 정재훈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 중앙에서 자신의 권력에 취해 아나무인 폭군 행세를 이어갔다. 당장 일어나. 이 하극상 쓰레기 같은 년아. 내 처벌은 아직 반도 안 끝났어. 짐승 같은 포효가 병영 전체에 음산하게 메아리쳤다. 그러나 정재훈은 철저히 무지했다. 진정한 피해 숙청이 바로 지금 막을 올렸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검은 파멸의 장막이 자신의 머리 꼭대기까지 조여들고 있음을. 최고의 정점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가장 밑바닥의 지옥을 경험했을 때 그가 뿜어내는 응징은 그 어떤 재해보다도 잔악하고 가차없었다. 이 나라 군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의 뇌리에 각인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단의 상공은 폭풍전야처럼 소름 끼치게 적막했다. 정재훈은 기절해 바닥에 널브러진 강서연 일병의 몸뚱이를 군화발로 툭툭 건드리며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 감히 자신의 통제에 반항하던 맹랑한 계집이 철저히 부서진 꼴을 보며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2년 끌어내서 영창에 쑤셔박아.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내 가랑이 밑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그가 잔인한 처분을 지시하던 바로 그 찰나였다. 투투투투투투투. 까마득한 허공에서 대지를 뒤흔드는 듯한 불쾌한 진동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미세하게 시작된 마찰음은 순식간에 고막을 찢을 듯한 폭음으로 부풀어 올랐다. 마치 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파공음이자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 같았다. 뭐야, 이 진동 소리 당장 확인해. 정재훈은 미간을 구기며 허공을 노려보았다. 집합해 있던 수백 명의 장병들도 당혹스러운 얼굴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정체가 시야에 들어왔다. 부대 외곽의 능선 위로 시꺼먼 전문이들이 엄청난 군집을 이루며 구름을 찍고 솟아올랐다.
10대, 20대, 아니 그 수를 가늠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새까만 점박이들은 눈 깜짝할 새 거대한 기계의 형상으로 변모했다. 특수전 헬기들과 수송기들까지 현존하는 군의 핵심 항공기들이 흡사 아마겟돈의 한 장면처럼 사단 영공을 새까맣게 덮고 있었다. 저 헬기 떼들 대체 뭐야? 오늘 항공훈련 일정이 있었나? 정재훈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참모장을 윽박질렀다. 지금 당장 군단의 한 라인 뚫어. 왜 무단으로 우리 영공에 진입했는지 캐물어. 하지만 통신 장교의 안색은 이미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다. 소장님, 전산망이 완전히 먹통입니다. 외부로 향하는 모든 시그널이 차단당했습니다. 쾅! 찢어지는 파공음과 함께 위병소와 외곽 바리케이드가 동시다발적으로 박살났다. 두꺼운 철조망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신형 장갑차들을 선두로 한 무장 헌병대가 흙먼지를 거칠게 흩뿌리며 영내로 진입했다. 그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사령부 주요 건물을 에워쌌고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보이는 위병들을 즉각적인 물리력으로 제압해 나갔다. 머리 위로는 헬기에서 패스트로프로 하강한 정예 요원들이 탄약고와 본청 지휘소의 출입구를 단숨에 봉쇄했다.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아 부대 전체가 거대한 감방처럼 완벽하게 포위되어 버렸다. 정재훈은 어안이 벙벙한 채 이 기형적인 무력 침공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무장 공비인가? 아니면 군부 쿠데타인가? 그의 머릿속 회로가 차갑게 정지해 버렸다. 30년 넘게 군복을 입었지만 이토록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부대 점거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마치 하늘에서 제플린의 천벌이 쏟아져 내린 형국이었다. 도대체 어느 미친 병력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헛소리를 뱉는 순간 그의 동공이 한 곳을 향해 강하게 수축했다. 박살난 정문을 넘어 겹겹이 도열한 장갑차들 사이로 시뻘겋게 녹이 쓴 구형 픽업 트럭 한 대가 황제의 마차처럼 거만한 속도로 연병장에 진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탈탈거리는 초라한 엔진의 구동음은 주변의 굉음을 압도하며 기묘하고도 숨막히는 공포감을 조성했다. 영내를 장악한 수많은 헌병과 전투 요원들은 낡아빠진 그 트럭이 굴러가는 궤적을 향해 칼날처럼 각 잡힌 경례를 바치며 도열했다. 이윽고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정재훈의 턱 밑까지 다가와 멈췄다. 뻑뻑한 쇳소리와 함께 운전석이 열리고 한 중년 사내가 밖으로 걸어 나왔다. 불과 며칠 전 면회실 입구에서 자신의 구둣발 아래 비참하게 조롱당했던 꾀죄죄한 인부 복장의 아비, 바로 강도윤이었다. 정재훈은 순간 헛것을 본 줄 알고 눈을 비벼 떴다. 아니, 저 더러운 늙은이가 어떻게 이 삼엄한 곳을 뚫고. 그러나 직후 그의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강도윤의 몸에 걸쳐진 것은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양어깨 위에는 심연 같은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 마냥 4개의 영롱한 별이 묵직하게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 60만 명의 목줄을 쥐고 있는 단 하나의 절대 권력. 대장, 곧 합참의장을 상징하는 철제 계급장이었다. 그는 낡은 차체에 몸을 기댄 채 싸늘한 침묵으로 정재훈을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자식을 걱정하던 처량한 부모의 낯빛 따위는 지워진 지 오래였다. 오직 자신의 영지를 침범하고 혈육을 해친 버러지들을 처단하기 위해 현림한 죽음의 신만이 서 있었다. 합참의장님? 정재훈의 성대가 마비된 듯 기괴한 쇳소리를 뱉어냈다. 그의 무릎이 중심을 잃고 미친 듯이 덜덜 떨려왔다. 강도윤은 그 벌레 같은 목소리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딸 강서연 일병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내딛는 곳마다 거대한 중압감이 주변의 모든 숨통을 끊어놓으며 길을 비켜주는 형국이었다. 한반도의 모든 군사력을 전두지휘하는 1인자.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핏덩이 같은 자식의 안위를 살피러 다가가는 단장 지혜를 품은 평범한 아비에 불과했다. 마침내 딸의 곁에 무릎을 꿇은 그는 제복 위로 걸치고 있던 4개의 찬란한 별이 달린 군사 자켓을 조심스레 벗어냈다. 그러고는 축 늘어진 딸의 가녀린 어깨 위로 포근하고 조심스럽게 외투를 덮어주었다.
부모의 깊은 체온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자식의 몸을 따뜻하게 안았다. 곧이어 그가 거대한 산처럼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았다. 사리로 번뜩이는 그의 시선이 마침내 흙바닥에 주저앉아 혼비백산한 정재훈에게 꽂혔다. 그 짧은 눈맞춤에 정재훈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진정한 파멸은 이제 첫 단추를 꿰었을 뿐이라는 것을.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극강의 수치가 자신의 멱살을 움켜쥐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상공을 선회하는 헬기 편대의 로터 소음이 고막을 찢고 있었음에도 지상의 공간만큼은 진공 상태처럼 어떠한 소음도 존재하지 않았다. 광장을 가득 메운 부대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기이하고 압도적인 상황에 넋을 잃고 얼어붙어 있었다. 다 찌그러진 폐차 직전의 트럭과 그 곁에 우뚝 선 이 나라의 절대적 통제자 강도윤 대장. 정재훈은 진흙 구덩이에 처박힌 채 감히 눈을 들어 올리지도 못했다. 그의 초라한 시야에 걸리는 것은 흙먼지가 달라붙은 낡은 군화와 칼날같이 빳빳한 장군의 정복 바짓단이 전부였다. 감히 그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저승사자의 용안을 훔쳐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성은 이미 현실을 부정하며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내가 고물상 찌꺼기 취급하며 바닥을 핥게 만들었던 그 비루한 사내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합참 의장 대장이라고? 의장님. 턱관절이 덜덜 부딪히며 팔이 구원하는 듯한 쇳소리가 기어나왔다. 전신의 신경이 마비된 듯 경련이 일어났다. 강도윤은 피 흘리는 자식의 위로 제복을 꼼꼼히 여며준 뒤 차갑게 등을 돌렸다. 조금 전까지 애처로운 부성애로 물들어 있던 그의 표정은 이미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다. 오로지 억만겹의 저주를 벼려낸 듯 서리빨 같은 살기만이 그의 안면 근육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정재훈의 코앞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다. 저벅저벅. 침묵만이 감도는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둔탁한 군화 소리는 사형수를 단두대로 인도하는 조종처럼 위압적으로 고막을 때렸다. 이윽고 시궁창 쥐새끼처럼 납작 엎드린 정재훈의 머리맡에 그의 그림자가 우뚝 멈췄다. 그는 미동도 없이 그 비루한 정수리를 한참 동안 짓눌러 보았다. 아무런 고성도 욕설도 없는 그 고요함이야말로 뼈를 깎아내는 형벌이었다. 정재훈은 바위산이 자신의 흉곽을 그대로 부숴버릴 듯한 압력에 호흡조차 헐떡거렸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강도윤의 입술이 비틀렸다. 소름 끼칠 만큼 단조로운 저음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한 음절조차 예리한 비수가 되어 정재훈의 폐부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소장 정재훈. 그가 건조한 목소리로 직함과 이름을 발음했다. 낯짝을 든다. 정재훈은 태엽이 끊어진 장난감처럼 기괴하게 얼굴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마주하고 말았다. 자신이 저질렀던 더러운 악행들을 모조리 징벌하러 내려온 복수귀의 서늘한 안광을. 그것은 속세를 초월한 절대 권력자의 눈빛이었다. 단 하나의 죄악도 놓치지 않고 갈아 마셔버리겠다는 폭군의 눈. 내놈 입으로 직접 씹으렸지. 강도윤의 살벌한 조소가 이어졌다. 이 사단 영내에서는 내놈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리가 곧 군법이라고. 그 지적에 정재훈의 척추가 경직되었다. 제 권력에 취해 짓거렸던 헛소리가 시퍼런 작두날이 되어 자신의 목줄을 노리고 있었다. 그래, 인정하지. 강도윤의 입술 끝이 잔혹하게 말려 올라갔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진짜 법을 똑똑히 새겨들어라. 그는 쓰레기에게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대신 등 뒤에 호위하듯 서 있는 합참 작전본부장 강민호 중장에게 시선을 던졌다. 강민호는 지체 없이 홀스터에서 리볼버를 꺼내 허공을 향해 격발했다. 탕! 귀청을 찢는 파열음이 일대의 모든 백색 소음을 일순간에 지워버렸다. 수백 쌍의 동공이 단상이 아닌 강도윤이 딛고 선 모래바람 위로 쏠렸다. 강도윤은 근처에 헌병이 들고 있던 메가폰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본래 목소리를 최대로 키워 이 영내의 모든 장병을 향해 최후 통첩과도 같은 첫 지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전 지휘관인 정재훈 소장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그의 외침은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대장 강도윤이다. 그 엄숙한 선언이 떨어지자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반사적으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금일 본관은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전우를 모독한 반역 무리를 단죄하여 땅에 떨어진 화랑부대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정재훈을 구둣발로 툭 건드렸다. 현 시점을 기해 제11사단장 정재훈 소장을 전격 해임한다. 아울러 직권남용, 가혹행위, 살인교사 및 반란에 버금가는 항명 죄목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겠다. 호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장 헌병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정재훈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꺾어 올렸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무리 합참의장이라도 규정을 무시하고 이럴 수는 없어. 정재훈은 끝까지 악을 썼으나 그의 견장에 빛나던 투스타 계급장은 헌병들에 의해 허무하게 뜯겨나갔다. 이윽고 섬뜩한 쇠고랑이 그의 두 손목을 단단히 찻잠했다. 그가 강서연 일병에게 가했던 치욕과 동일한 굴욕이었다. 타인에게 가혹하게 내렸던 형벌을 이제는 수많은 부하 장병이 주시하는 가운데 제 몸으로 겪고 있는 셈이었다. 규정이라고? 강도윤은 차갑게 조소했다. 내 놈이 내 딸 강서연 일병에게 전기 충격기를 들이밀었을 적에 그따위 규정을 떠올리기라도 했나? 아무 죄 없는 병사를 반역자로 몰아갈 때 그놈의 규정은 대체 어디 처박혀 있었지? 그의 고함은 끓어오르는 경로로 인해 천지를 진동시켰다. 군영법은 너 따위가 권력 없는 부하들을 억압하고 갈취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조국에 헌신하는 우리 용사들의 목숨과 자긍심을 너 같은 인간 말종들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던 정재훈의 앞길을 막아섰다. 이어서 오로지 정재훈의 귓가에만 닿을 만큼 낮고 서늘한 악마의 경고 같은 말을 읊조렸다. 명심해라. 내 딸 강서연 일병에게 남긴 신체적 상흔과 네가 내게 준 수치심은 군사 재판과 무관하게 아버지라는 이름표를 달고 아주 지독하고도 철저하게 갚아주마. 그의 안광은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정재훈이 겪을 진정한 아수라장은 지금부터가 서막이라는 사실을 강도윤은 즉시 그에게서 매몰차게 시선을 거두었다. 그는 즉각 의무대원들을 호출하여 강서연 일병을 국군 수도병원으로 지체 없이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후송할 것을 명했다. 그런 다음 끝나지 않은 단죄의 후반부를 장식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의 우악스러운 소나귀에는 최민우 일병이 넘겨준 참혹한 진실의 결정체인 소형 USB가 쥐어져 있었다. 바야흐로 이 구역질 나는 연극의 실체를 백일하에 폭로할 차례였다. 정재훈이 헌병대에 연행되어 사라진 연병장 위로는 숨막히는 정적과 더불어 묘한 희망의 기운이 맴돌았다. 장병들은 목전에서 벌어진 사태의 전말을 다 파악하진 못했으나 단 하나만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끔찍했던 화랑부대의 암흑기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강도윤은 강서연 일병을 태운 의무 헬기가 구름 너머로 자취를 감출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헬기가 시야에서 벗어나는 찰나 그의 안면에 드리웠던 애비로서의 비애와 근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강철보다 냉혹한 군 통수권자의 위엄만이 자리 잡았다. 그는 곁에 도열해 있던 강민호 중장에게 쥐고 있던 USB를 넘겨주었다. 세팅은 완료되었나? 그렇습니다. 의장님. 지시하신 대로 조치했습니다. 이어지는 강민성 중장의 수신호에 맞춰 대기 중이던 공병대원들이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단상이 위치했던 연병장 한가운데에 대형 이동형 LED 전광판을 조립해 나갔다. 단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전 장병의 시야를 압도하는 거대한 야외 극장 규모의 스크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열은 거세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토록 급박한 비상시국에 합참의장이 뜬금없이 거대 화면을 동원한 까닭을 짐작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정재훈의 수족 노릇을 하던 아직 구금되지 않고 병사들 틈에 숨어있던 일부 부패 간부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이윽고 세팅이 완료된 스크린에서 거친 마찰음과 함께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강도윤은 재차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그의 묵직한 음성이 부대 전체를 호령했다. 본관은 잘 알고 있다. 그는 무게감 있게 운을 뗐다. 이곳에 있는 대다수의 전우들이 기나긴 세월 동안 불합리한 구타와 가혹한 수탈에 시달려 왔다는 것을, 또한 그 생지옥 한복판에서 옳은 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목숨을 건 행위인지, 반대로 입을 다무는 것이 얼마나 안락한 도피인지도 말이다. 하지만 여러분을 문책하고자 이 단상에 오른 것이 아니다. 그의 어조에는 노여움 대신 짙은 연민과 포용의 감정이 배어 있었다. 여러분이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택해야만 했던 그 뼈아픈 배경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보여주고자 한다. 여러분의 직속 상관이자 피 끓는 충성심을 바쳤던 사단장이라는 작자가 실은 얼마나 구역질 나는 악마였는지, 또 그 악귀가 어떻게 장병들의 눈길을 가리고 내부의 분열을 조장했는지 똑똑히 보아라. 그는 곁에 선 강민호 중장을 향해 턱짓을 했다. 영상 틀어. 지시가 떨어짐과 동시에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다. 한도윤 일병이 제 목숨과 맞바꾸며 은폐를 파헤친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봉인 해제되는 찰나였다. 첫 장면은 병사들에게 익숙한 부대 내 허름한 창고를 비추고 있었다. 영상 속 정재훈 소장은 아무런 연유도 없이 한 앳된 병사의 안면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스피커를 타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생생하게 파고들자 억눌린 신음이 대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장병들이 매일같이 지켜보거나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지긋지긋한 일상의 지옥이었다. 뒤이어 정재훈과 그의 수하들이 장병들에게서 갈취한 상납금을 헤아리며 희희낙낙하는 모습이 송출되었다. 내달부터는 수급 목표액을 2배로 상향해. 실적 못 채우는 놈들은 아예 반죽음으로 만들어놔. 정재훈의 거만한 발언이 울려 퍼지자 영상을 보던 장병들은 이를 악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들의 피 같은 군인 월급이 저 악당들의 유흥비로 탕진되고 있었다는 진실에 치가 떨리는 분노가 솟구쳤다. 고발은 끊이지 않았다. 갓 보급된 군용 트럭의 심장을 폐기 직전에 낡은 엔진으로 밀반출하는 광경. 추위에 떠는 부하들에게 지급될 방한 피복을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정황. 급기야 부식까지 빼돌려 자기들만의 초호화 연애를 즐기는 작태까지. 저들의 파렴치한 범행 일체가 한치의 여과도 없이 전 장병의 시야에 낱낱이 폭로되었다. 쥐죽은 듯 고요하던 연병장은 점차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파도로 일렁이기 시작했다. 저런 금수만도 못한 새끼들. 우리가 저딴 버러지들을 상관이라고. 부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경멸과 쌍욕이 공기를 갈랐다. 마침내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클립.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한도윤 일병이 남긴 결사적인 셀프 카메라 기록이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정재훈 사단장이 결함이 있는 방탄복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뒷돈을 챙기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훈의 공포에 찬 육성이 스피커를 가르자 분노로 들끓던 연병장의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막이 내려단졌다. 곧이어 정재훈이 지훈의 멱살을 틀어쥐고 살벌하게 위협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내일 사격 훈련이 참으로 기대되는구나. 내 놈이 착용할 그 잘난 신형 방탄복이 진짜 실탄을 튕겨낼지 아닐지 나랑 내기 한번 해보는 건 어때? 그것은 한치의 변명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살인 예고였다. 지훈의 억울한 희생이 단순 사고사가 아니었음을 전 부대원이 두 눈을 부릅뜨고 확인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폭로가 모두 끝나고 거대 전광판은 칠흑처럼 까맣게 암전되었다. 그러나 장병들의 가슴 속에 짚혀진 불씨는 이제 막 거대한 들불로 번지기 시작했다. 수천에 달하는 군인들의 안광에는 타오르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었다. 동고동락하던 전우가 저 사악한 포식자들의 소나귀에 억울하게 도륙당했다는 진실을 꿈에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다. 강도윤은 재차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울림은 거센 분노의 용광로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기폭제나 다름없었다. 똑똑히 시청했나? 이것이 제군들이 그토록 맹목적으로 따랐던 지휘관의 추악한 민낯이다. 이것이 당신들이 입을 틀어막고 버텨야만 했던 참혹한 현실이다. 제군들은 결코 나약해서 복종한 것이 아니다.
그저 군복을 위장한 악귀들에게 볼모로 잡혀 있었을 뿐이다. 그는 정재훈의 연행 후에도 연병장 외곽에 결박된 채 꿀려있는 핵심 부역자 무리를 손가락으로 정조준했다. 저곳에 병사들의 고열을 짜내던 흡혈귀들이 웅크리고 있다. 저놈들이 바로 무고한 전우를 사지로 몬 진범들이다. 헌병대는 즉각 저 역적 무리를 모조리 포승줄로 묶어라. 그의 불호령이 천지를 가르자 헌병 병력이 돌진하여 사시나무 떨듯 서있던 타락한 간부들을 일망타진하기 시작했다. 절그럭 찰칵 서늘한 금속 수갑이 맞물리는 파열음이 대열 구석구석을 장식했다. 허나 강도윤의 숙청은 결코 이 정도에서 멈출 계획이 아니었다. 그는 이 엄청난 적개심의 파동을 단순한 감정 소모로 끝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이 끓어오르는 울분을 썩어빠진 군사 조직을 밑바닥부터 뒤엎을 원동력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그 역사적인 첫걸음은 다름 아닌 이 연병장에서 장병들의 손을 빌려 직접 무너진 기강을 수복하는 일이었다. 강도윤이 준비한 진짜 단죄의 칼춤은 비로소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부대원 전체를 향해 최후의 화두를 던질 요량이었다. 그 물음은 잿더미가 된 화랑부대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가장 결정적이고도 숭고한 도약이 될 것이 분명했다. 폭로전이 끝을 맺자 화랑부대 앞마당은 끓어오르는 분노의 도가니로 변모했다. 용사들의 두 눈동자 속에는 무참한 배신감과 비통함, 그리고 오랜 세월 억눌러온 원한이 뒤엉켜 시뻘겋게 불타올랐다. 병사들은 악마의 발밑에서 조국에 대한 맹세를 읊조렸다는 끔찍한 진실에 극도의 환멸을 느꼈다. 헌병의 거센 완력에 제압당해 연병장 구석에 무릎이 꿇린 정재훈은 이 광기를 마주하고는 돌연 실성한 듯 폭소를 터뜨렸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그는 핀트가 어긋난 사람 마냥 발작적으로 고함을 쳤다. 그래, 전부 내가 꾸민 짓이다. 내가 다 해 처먹었다고. 그런데 어쩔 텐가? 물증은 있고 고작 저딴 허접한 영상 나부랭이 몇 개로 이 몸을 처벌할 수 있을 줄 알아? 그는 강도윤을 노려보며 사리가 가득한 눈빛으로 포효했다. 강도윤, 니까짓게 합참의장 완장 좀 찼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고작 네 딸 강서연 일병 하나 다쳤다고 감히 내 심기를 건드려? 웃기지 마라. 내가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 구축한 이 견고한 성벽이 저딴 화면 쪼가리로 무너져 내릴 것 같으냐? 그는 자신의 등 뒤에 버티고 선 거대한 뒷배를 맹신하는 중이었다. 자신의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꿀꺽한 정계 인사들과 군 수뇌부 권력자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을 구명해 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품고 끝까지 오만을 떨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철저히 정치적 공작으로 포장하려 했다. 이건 전부 가짜야. 나를 끌어내리려는 더러운 모략이라고. 그의 이성을 잃은 고함 소리가 연병장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지는 찰나였다. 투두두두두. 묵직한 굉음이 하늘을 뒤흔들었다. 앞서 나타났던 공격 헬기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위압적인 헬기 한 대가 연병장 위로 날아오고 있었다. 헬기 외부에는 국방부 특별합동수사단이라는 마크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헬리콥터는 연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강도윤의 코앞에 내려앉았다. 철컥. 헬기 문이 열리며 등장한 이들은 총을 든 군인이 아니었다. 매서운 눈썰미를 지닌 단정한 수트 차림의 군 검찰단 및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들이었다. 요원들의 품에는 기밀 도장이 붉게 찍힌 두툼한 압수물 박스들이 안겨 있었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강동윤 검사가 강도윤에게 다가와 절도 있게 경례했다. 충성, 의장님. 지시하신 모든 작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도윤은 다시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그는 발악하는 정재훈 소장을 마치 하찮은 먼지를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그가 품고 있던 일말의 희망마저 처참히 부숴버렸다. 정재훈 소장. 강도윤의 음성은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는 얼음장 같은 쇳소리였다. 네가 방금 물었지, 확실한 증거가 있냐고. 그는 수사팀이 내려놓은 압수상자들을 턱으로 가리켰다. 바로 지금 이 시간부로 스위스와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둔 네 놈의 차명 계좌들이 전부 동결 조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그 선언과 동시에 정재훈 소장의 안면에서 핏기가 가셨다. 강도윤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게다가 네가 10여 년간 구축해둔 수십 곳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 세탁망 역시 불과 5분 전 한 미스위스 합동 수사망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소식도 덧붙여주마. 이 박스 안에 담긴 것이 바로 내 놈의 왕국이 붕괴하는 파열음이다. 두 귀로 똑똑히 확인해라. 정재훈 소장의 두 눈동자가 극한의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흔들렸다. 그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거대한 자본의 힘이 눈앞에서 연기처럼 흩어져 버린 순간이었다. 그에게는 이제 쥐뿔도 남지 않게 되었다. 말도 안 돼. 그의 쩍 벌어진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강도윤이 준비한 진짜 형벌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사법적 처벌을 뛰어넘어 훨씬 더 본질적이고 가혹한 단죄를 내릴 참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꽉 쥔 채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장병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외침은 벼락처럼 대기를 갈랐다. 화랑부대 용사들에게 전한다. 지난 수년 동안 제군들은 입을 다물 것을 강요받았다. 썩어 빠진 악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고 곁에 있는 전우의 피눈물을 모른 척해야만 했다. 그 비겁한 침묵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형제 한도윤 일병의 억울하고 비통한 희생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비겁한 침묵의 굴레는 박살났다. 그는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백으로 사자후를 토해냈다. 이제 제군들의 억눌린 목소리를 세상에 토해낼 시간이다. 제군들의 뜨거운 분노를 증명할 때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정재훈 소장과 그 개들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억울하게 착취당한 기억이 있는 자들은 모두 앞으로 한 발짝 나서라. 이는 일생일대의 위험한 승부수였다. 행여나 병력들이 두려움에 압도되어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거대한 사건은 그저 합참의장의 사사로운 복수극으로 전락할 위기였다. 연병장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수천의 군인들이 옆 사람의 동태만 살피며 주저했다. 오랜 세월 뼛속까지 새겨진 무언의 공포심이 그들의 발걸음을 찬참하고 있었다. 찰나의 시간이 억겁처럼 흘러갔다. 정재훈 소장의 입술 끝에 다시금 비열한 조소가 번지려던 찰나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열의 맨 앞줄, 의무 요원들에게 몸을 의지한 채 위태롭게 서 있던 한 명의 병사. 전신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그 눈동자만큼은 짐승처럼 번뜩이던 여군. 강도윤의 피부치 강서연 일병이었다. 그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비틀거리면서도 앞으로 한 발을 뻗었다. 지극히 위태롭고 미약한 걸음이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움직임은 두껍게 얼어붙은 절망의 빙벽을 깨부수는 위대한 파열음이었다. 강서연 일병의 그 결연한 행동을 신호탄으로 곁에 서 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쭈뼛거리며 대열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용기의 파동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맹렬히 퍼져나갔다. 10명, 수십 명, 100명을 넘어 이윽고 쏴! 수천의 장병들이 마치 텔레파시라도 통한 듯 동시에 전방으로 한 발짝을 내디뎠다. 쾅! 수천 켤레의 전투화가 일제히 대지를 강타하는 굉음. 그것은 그저 신발이 땅에 닿는 소리가 아니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굴복하지 않겠노라 선언하는 짓눌렸던 자들의 처절한 포효였다. 썩어 문드러진 권력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인간 해일의 진격이나 다름없었다. 정재훈 소장은 안면 근육을 파르르 떨며 눈앞에 믿기지 않는 스펙타클에 넋을 놓았다. 한낱 소모품 취급하며 발밑에 먼지처럼 깔아뭉갰던 그 사병들이 이제는 넘을 수 없는 단죄의 성벽이 되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흐려진 시야에는 더 이상 생존한 군인들의 모습이 맺히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사지로 몰아넣었던 한도윤 일병이 수천 명의 악기로 부활해 덮쳐오는 것만 같았다. 크악! 그는 기어이 이성의 끈을 놓고 주저앉아 버렸다. 광인처럼 양귀를 틀어막은 그는 괴성을 지르며 흙바닥을 나뒹굴었다. 그가 세웠던 오만한 제국은 그가 가장 천대했던 평범한 장병들의 군화 소리 앞에 그렇게 철저하고도 비참하게 박살이 났다.
강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 현장을 응시했다. 그는 마침내 목격했다. 자신이 그토록 수호하고자 열망했던 조국의 진정한 저력을. 그것은 화려한 사성 장군의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 주저없이 발을 내딛는 무명 용사들의 펄떡이는 심장 속에 존재했다. 그는 송민석 헌병대장에게 최종 지시를 하달했다. 저 반역도들과 부역자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무장한 헌병 요원들이 넋이 나간 정재훈 소장과 사색이 된 부하들에게 다가가 은빛 수갑을 철컥 채워버렸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의 군인들은 묵묵히 그 몰락의 순간을 두 눈에 새기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에 겁먹은 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스스로의 행동으로 불의를 처단했다는 벅찬 긍지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끔찍하리만치 길었던 하루가 서서히 막을 내렸다. 이윽고 화랑부대의 창공 너머로 눈부신 여명이 떠오르고 있었다. 모진 폭풍우가 휩쓸고 간 부대에 진정한 의미의 새 아침이 찾아온 것이다. 정재훈 소장과 그가 일군 타락한 카르텔은 단 하룻밤 만에 흔적도 없이 붕괴되었다. 최고 군사법원은 본 사태를 국기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반란 사건으로 못 박았다. 원흉인 정재훈 소장을 비롯한 핵심 가담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종신형이 구형되었고 비리에 야합하거나 방관했던 수많은 장교들 또한 불명예 전역과 함께 철창신세를 졌다. 강도윤 합참의장은 정재훈 소장의 은닉 계좌에서 몰수한 천문학적인 비자금 전액을 화랑부대 장병들의 복지 개선에 투입하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하달했다. 그 자금은 애초에 젊은 청춘들의 피땀을 쥐어짜 만든 더러운 돈이었으므로 본래의 주인인 장병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의 확고한 철학 때문이었다. 노후화되어 사고 위험이 컸던 훈련 기재들은 전부 첨단 장비로 물갈이되었다. 툭하면 비가 새던 병영시설은 최고급 리조트 수준으로 탈바꿈했으며 형편없던 짬밥은 맛과 칼로리를 완벽히 잡은 최고급 식단으로 개편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사병들의 인권과 고충을 대변할 전담기구 병영혁신 태스크포스가 공식 출범했다는 점이다. 불과 수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화랑부대는 전군을 통틀어 가장 선진적이고 투명한 부대로 환골탈태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정우진 사단장의 취임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그는 강도윤 의장이 친히 점찍은 군내 최고의 강직한 원리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단상에 올라 오로지 단 하나의 맹세만을 던졌다. 본인은 제군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기 이전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진정한 전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화랑부대 내에서는 단 한 명의 전우도 부당함에 눈물 짓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뼈 있는 그의 사자 후에 장병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쏟아냈다. 환호하는 부대원들 무리 사이로 낯익은 인물이 눈에 띄었다. 과거에 참혹했던 흉터를 모두 털어내고 세상 그 누구보다 씩씩하고 결연한 자태로 서 있는 강서연 하사였다. 부사관 양성과정을 갓수료란 그녀의 어깨에는 빛나는 하사 계급장이 얹혀 있었다.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군복을 벗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군의 뼈를 묻기로 선택했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정화해낸 이 공간에서 옛날의 자신처럼 신음하는 부하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녀의 우측에는 최민우 하사가 나란히 서서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두 청년은 이제 부대의 밝은 내일을 대변하는 굳건한 상징물이었다. 모든 행사가 종료된 후 강서연 하사는 이름 모를 들꽃이 흐드러지게 핀 연병장의 한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1년 전 절친한 동기 한도윤 일병이 비통하게 숨을 거둔 비극의 현장이었다.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지? 지훈아. 그녀는 바람결에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네가 그토록 바랐던 올바른 군대가 비로소 만들어진 것 같아.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비에 대신 포근한 회상과 내일에 대한 빛이 서려 있었다. 혹독했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마침내 부대에 따사로운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모든 서사는 막을 내린다. 이 끔찍한 사태는
내 지시가 곧 법이라고 떠벌리던 한 교만한 장군의 오판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손에 쥔 스턴건의 물리적 폭력이 가녀린 여군의 육신은 물론 그녀의 올곧은 신념마저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착각했다. 한때는 그의 사악한 의도가 통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이라는 이름은 수많은 이목이 쏠린 연병장 한복판에서 살가죽이 타들어가는 냄새와 함께 비참하게 바닥을 뒹구는 듯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물리적인 폭압은 껍데기에 상흔을 남길 수 있을지언정 진실을 갈망하며 요동치는 수천 개의 심장이 피워낸 거룩한 횃불마저 짓밟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극적인 드라마에는 어느 위대한 아버지가 존재했다. 조국의 군 서열 정점에선 뉘집게도 무서워할 절대 권력자였다. 그러나 혈육이 벌레처럼 유린당하는 참상 앞에서도 그는 권력을 남용해 피해 보복을 가하는 대신 군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사병들에게 손을 내밀며 호소했다. 나와 함께 부조리에 맞서주겠는가? 라고. 그는 친딸에게 숨결을 불어넣은 당사자이면서 나아가 이 땅의 청년들에게 불의에 굴종하지 않는 강인한 심장을 심어주었다. 평범한 부모는 자식에게 성씨만을 물려주는데 그친다. 그러나 진정 훌륭한 아버지는 그 자식이 평생을 숨쉬며 살아갈 이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터전으로 일구어 물려주는 법이다. 이 일화는 우리들의 가슴에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참된 권력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인가? 번쩍이는 장군의 계급장인가? 타인을 제압하는 무기의 폭력성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타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일 때 당당히 전방을 향해 발을 구르는 무명 용사들의 발걸음 속인가? 부당한 폭압 앞에서의 방관은 곧 암묵적 찬성이며 동조 행위이다. 만에 하나 당신이 그 운명의 날 연병장 대열 속에 섞여 있던 한 명의 군인이었다면 주저없이 그 위대한 한 발짝을 뗄 배포가 있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진솔한 답변을 지금 당장 댓글로 공유해 주길 바란다. M.